안녕하세요. 어느새 저희 마지막 강 배우시게 됐네요. 오늘 배우실 것은요, 그 열차역에 가서, 기차역에 가셔서 기차표 끊는 표현 배우시고요. 또 거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요. 전에 한번 배우셨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숫자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복습하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차트부터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in la estación del tren에서 그 이제 스테이션 개념으로 역이 역사가 있고 그런 건 에스타시온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parada del autobus라고 그러죠. parada del autobus.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기차표를 사러 왔어요. 기차를 이제 타러 온 거죠. Buenos días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아가 dos billetes de ida y vuelta para Madrid. 마드리드까지 가는 마드리드 행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드리드 행 왕복 왕복표 2장 dos billetes de ida y vuelta 하니까 왕복이잖아요. 그래서 마드리드 행 기차표 왕복 2장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primera o segunda clase, 이 클래스가 교실, 수업 이런 클래스 되고, 여기서처럼 first class 아니면 second class 할 때 그 클래스 그 의미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클래스가 여성형이니까 la clase 돼가지고 primera o segunda clase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지? 그러니까 primera clase o segunda clase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등석 아니면 2등석이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primera clase. 그리고 es un tren rápido? 빠른 열차인가요? 이렇게 물었죠. Sí, es un rápido tren. 네, 그 고속 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잠깐 보시겠어요. 이제 제가 왜 보자고 했냐면,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고속 열차 있잖아요. 그런 건 tren de alta velocidad 이렇게 얘기해요. 이 velocidad이 여성형으로 그 속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다가 높은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고속 열차 이렇게 쓰셔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tren de alta velocidad. 그다음에 여기 sí es un rápido 이렇게 이제 텔라는 열차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여기 뭐가 빠지냐면 un tren 요게 빠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un rápido 아니면 이렇게 꾸며줬다고 생각하셔서 고속 텔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계속 보시면 보세요. 아케오라 살레 이제 아케오라 몇 시에 이거 되게 여러 번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살리르 나가다 어디를 나가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다 이런 뜻으로 쓰신 건데요. 그래서 아케오라 살레 그러니까 기차가 몇 시에 출발하지요? 그랬더니 알라스 11:30 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11시 30분에 도착합니다. 떠납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랬더니 아케오라 이에가 몇 시에 도착하지요? 이제 마드리드 몇 시에 도착하냐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알라스 13:55 55. 그쵸? 13 하면 13시 55. 여기 55. 그쵸? 그래서 13:5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13시 55분 이렇게요. 이거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5분 부족하는 건 menos 5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menos 5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쓴 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정확히 몇 시 몇 분 이렇게 얘기할 때요. 13시 55분. 정확히 얘기할 적에는 그냥 숫자를 다 써주기도 한다는 얘기 했었었죠. 그죠? Hay un restaurante en el tren. 기차 안에 레스토랑이 레스타우란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si lleva restaurante 할 때 이 lleva가요. llevar가 무엇을 가지고 다니다, 가지고 가다 이런 얘기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차가 지금 움직이니까 그 안에 그 레스토랑테도 가지고 움직입니다. 가지고 갑니다. 그 레스토랑테 그러니까 식당 칸도 달고 갑니다. 이런 의미로 llevar라는 동사를 쓴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Cuánto es? 얼마죠? 그랬더니 80. 이제 80유로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de qué anden sale. 이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안덴이 플랫폼이라는 뜻인데 de qué anden 어느 플랫폼으로부터 salir 출발합니까? 이 얘기죠. 그쵸? 그러면 sale del segundo anden. 그래서 2번 플랫폼에서 두 번째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 요 표현 잘 봐두시면 편안하고요. muchas gracias, de nada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 요 시간에 관련된 표현 한번 보시도록 하겠어요. 우선 몇 시냐고 물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랬었죠? ¿Qué hora es? 이거요. 그쵸? 그래서 몇 시예요? 이렇게 물을 때 이거하고 똑같이 뭐도 많이 쓰냐면요. tiene 혹은 이제 또한테 물어보면 tienes가 되겠지만 tienes hora. 이거 시간이 아니고 오라잖아요. 그쵸? 이거는 시간 있어요가 아니라 몇 시예요? 이렇게 할 때 tienes hora, tiene hora 이렇게 묻죠. 그쵸? 그럼 이 둘 다 몇 시예요? 이런 뜻이고요. 1시는 es la una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una 뒤에 오라가 빠져서 이렇게 다 오라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라로 쓴다는 얘기 했었었죠. 근데 이제 이게 1시면 una가 단수니까 s를 쓰는데 그 이후 2시부터는 다 어떻게 한다? son으로 써야 된다. 왜요? 복수니까. son las dos 이렇게 쓰면 여기서부터는 son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거 문법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이제 뭐 말씀하실 때도 제대로 하셔야 되죠. es la una 혹은 son las dos 이렇게 쓸 때 이건 이제 그야말로 몇 시냐고 물었을 때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몇 시에 시작합니까? 몇 시에 합니까? 할 적에 물어볼 적에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a qué hora 이런 표현을 쓰셔야 되죠. 그쵸? a qué hora te levantas 너는 몇 시에 일어나니? levantarse 바로 우리 정강에서 배웠던 것이요. levantarse 할 때 te levantas에서 너는 몇 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은 me levanto a las 몇 시 할까요? a las 8 menos cuarto. 자,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30분, 한 35분까지는 보통 예를 들어서 3시 30분 하면 a las 3:30. 그쵸? 35면 3:35 여기까지는 그냥 가는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 45분입니다 하기보다는 15분 전입니다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서도요. cuarto가 뭐냐면 cuarto는 15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15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8 menos cuarto 하면 7시 45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8시에서 cuarto를 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시 45분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한국말로. 근데 8시 15분 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쵸? 그래서 menos cuarto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저쪽 표현에 차트 표현에서 나왔던 것처럼 13:55 이렇게 했을 때요. 13:55 그럼 이게 이제 1시 55분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쓸 적에는 a las 2 menos 5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회화에서는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얘가 a las 2 menos 5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기차역에서는 정확히 13시 55분 이렇게 말해주라고 a las 13:55 이렇게 다 말했죠. 그런데 이제 일반 회화에서는 menos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a qué hora 그 다음에 a qué hora llega el tren 하면 기차는 몇 시에 도착합니까? 하는 a qué hora의 용법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Qué hora es ahora? 지금 몇 시입니까? 해서 이 ahor라를 꼭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답변은 똑같아요. 여기서도요. 지금 son las 11 이렇게 하셔도 되고 son las 11 de la mañana 아침 11시입니다. 이렇게 쓰실 때요. son las 11 de la mañana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물어볼 때 몇 시입니까? 할 적에는
지금 몇 시입니까 할 때는 ¿qué hora es? es la una 단수일적에 그렇게 쓰시고 복수면 son las dos 해서 요 뒤가 이제 1시 넘어서 2시부터는 다 복수로 이렇게 son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몇 시에 무엇을 합니까 할 때는 꼭 이 아깨오라 이 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아깨오라 te levantas 몇 시에 일어나세요? me levanto 그러면 똑같이 a las 8 그 다음에 이 menos 쓰는 거 기억하시고 또 cuarto 기억하시면 돼요. 15분요. 예? 그래서 이렇게도 써요. a las 2:15 하면 2시 15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쓰는 것처럼 cuarto 15분 쓰는 거 생각하시고요. 이 cuarto가 15라는 쿼터의 의미 있고 또 다른 명사로 왜 방이요. 방. 뭐하고 같은 것? habitacion하고 같은 것 있죠? 이런 뜻으로도 쓴다는 것도 그냥 덤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qué hora es? 이거 기억하셔서 ¿qué hora es ahora? Son las 11 de la mañana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표현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숫자예요. 숫자. 사실 인사말하고 이제 숫자를 표현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행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어 어느 정도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알아들으실 수 있고 그런데 숫자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숫자가 혼돈되시면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뭐 기차 시간 이런 거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 뭐 1, 2, 3, 4, 5, 6, 7, 8, 9, 10은 잘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고요. 그쵸? 그래서 1, 2, 3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1, 2, 3, 1, 2, 3 이렇게 들리잖아요. 1, 2, 3인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남미 사람들이 이 S를 잘 먹어버린다. 우리 집 먹는다 그러는데 그 표현 발음하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S를 먹는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잘 안 들리기도 하지만 잘 감안하셔야지 돼요. 특히 뭐 아르헨티나 쪽이나 또 저 카리브해 쪽으로 가면 S를 거의 발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운 ¿Cómo está usted? 이거 있잖아요. 근데 ¿Cómo está usted? 이렇게 들려요. 그냥 처음 들을 때 Hola, ¿cómo está? 하면 이게 ¿Cómo está? 무슨 소리가 있는데 ¿Cómo está? 할 때 그 S를 다 먹은 거예요. 다 발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스페인어 막 빨리 하시다 보면요. 그 S를 발음 안 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S가 있는 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걸 염두에 두시면 또 훨씬 더 잘 들리기도 하죠. 이 숫자도, 트레, 이렇게 하면, 트레가 아니라 트레스의 그 S를 먹었다, 이 사람이.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에서부터 10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에서부터 15까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11에서부터 15가 11, 12, 13, 14, 15.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쵸?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 자, 1에서부터 10까지 아시고 11에서부터 15까지 따로 외우신 다음에 스페인어 숫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20부터 100까지만 그 10단위만 아시면요. 그래서 이제 20부터 뭐 예를 들어 20, 30 여기서 대충 비슷하게 와요. 그쵸? 40 그 다음에 50 하고 60 쭉 먼저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세요. 80, 90 하고 100, 100라고 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35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30, 30 더하기 5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더하기에 해당하는 것이 2다. 그래서 32, 5 하시면 된다고요.
네? 그러면 뭘 하고 싶다? 아까처럼 55를 하고 싶다. 55. 그쵸? 그럼 여기 50 있잖아요. 그래서 50 y 5가 된다.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3을 하고 싶다. 그러면 80 y 3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가지 숫자가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칠판에 써 있는 요만큼만 외우시면 이제 100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넣어두시지만 말고 한번 1에서부터 100까지 쭉 써보세요. 써보는 연습을 제가 꼭 학생들한테는 해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23, 24 이렇게 쓰시게 한번 써보시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게 돼요.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숫자 여기까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0단위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100단위 다 따로 외우는 건 아니고요. ciento 하고 200 하면 200, 300 하면 300, 400 하는데 뭐 다르냐면 500이요. 500은 500예요. 그 다음에 600, 600, 700, 800, 900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이 밀이에요. 밀. 여기까지 하면 하실 거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 유로가 들어오기 전에 뺏었다는 이제 단위가 높아가지고 뭐 몇천 뺏었다, 몇만 뺏었다 내실 일이 있었는데 유로화가 들어오면서 뭐 1000유로까지 쓰실 일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냥 여행하실 적에. 그래서 요 100단위 정도 쓰실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100단위까지 기억하셔서 500 정도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100, 200, 300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셔서 밀까지만 생각하시면 1000밀, 운밀 하면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1000까지만 기억하시면 숫자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차트에 숫자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어요.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요. A qué hora llega? 몇 시에 도착하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a las 13:55. 그렇죠? 13:55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cuánto es? 얼마죠? 80 하면 80유로예요. 이 얘기죠. 80유로만 해도 굉장히 비싼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de qué anden sale del segundo andén 이렇게 할 때 그 segundo, primero, segundo, tercero 그 서수에 해당하는 말도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다시 한번 보셨고 그리고 또 그 숫자 한번 쭉 보셨어요.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강의인데요. 강의 우선 기본적인 문법은 다 한번 보셨고 또 여행에 꼭 필요한 그 어휘나 표현은 거의 대부분 다 소화하셨어요. 이제 다만 조금 어려운 문법에 해당하는 과거 동사 동사 변화, 또 미래 동사 동사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어의 문법에 제일 어려운 문법이라고 하는 접속법 동사 변화 하고 그 세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거냐면 저희가 배운 게 글쎄 한 학기 분량? 만약에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배우신다 하면 한 학기 문법 정도까지는 대략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말은 하신 거죠. 미래 동사 변화는 따로 배우시지 않으셨는데 미래 표현은 할 수 있죠. 우리 ir, a, 인피니티브 사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과거 동사 표현은 동사 변화를 따로 공부하시거나 하시면 되고 이 이후로도 계속 이제 스페인어를 공부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서점에 나가시면 문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법책에 나오는 그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거 동사 변화, 미래 동사 변화, 접속법.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오는 과거 완료라든지 미래 완료라든지 가정법에 관련된 그쪽 부분을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스페인어의 기초는 어느 정도 쌓으셨고 또 발음이며 문장의 구조며 하는 것을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쉽게 더 어려운 문법을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모두들 회화 이야기 하지만 사실
그 간단한 기본 표현을 넘어서서 뭔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의사 표현을 하려면 중요한 건 문법 같아요. 그래서 문법을 알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문법만 해서 말은 못하는 교육을 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문법 교육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실제로는 문법적인 기본 바탕이 있어야 정말로 제대로 된 어려운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려운 표현이라기보다 뭔가 좀 약간 복잡하고 미묘한 표현들 있죠? 그런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문법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그 문형이나 어형 같은 것은 다 배웠고, 발음도 잘 배우셨고 다 배우셨으니까 지금까지 배우신 것을 기본으로 더 그 심화학습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또 새로 다시 그 문법 공부를 하시도록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법 공부까지 하면 이제 그 뒤는 어휘 싸움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휘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래서 이제 그 어휘까지만 다 하시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페인어는 쉽게 하시고요. 또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보통 스페인어 굉장히 쉽다고 그러세요. 문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고 어형도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금 배우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더 많이 공부하셔서 스페인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래서 스페인이나 중남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먼 나라들이지만 가깝게 여기시고 절친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 라틴족들과 절친하게 지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40강에 걸친 강의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